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입니다. 가장 발빠른 소식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 주식 사고 팔고 놀자. 자, 오늘도 역시 CJ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. 최근 들어 상승했다가 또 하락 전환했다가 오후장 들면서 다시금 상승했다가 상승폭을 좀 키워서 항상 마감하는 그런 패턴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, 또 요즘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의 수급이죠. 자, 외국인의 수급이 오늘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. 오늘도 무려 12만 주가량 매수가 들어와 줬고, 개인은 14만 주가량 매도를 했습니다. 그리고 기관이 3거래일째 매수가 들어왔고, 오늘 기관도 그렇게 큰 매수량은 아니었습니다. 거의 한 19,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왔고, 금융투자 역시 지금 6거래일째 매수 28,000주가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도 1.67% 상승한 1,100원이 올랐죠. 그래서 66,900원으로 장을 마감했고, 이제 한 4%, 5% 정도만 올라주면 드디어 7만원에 안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고 보면 진짜 이쪽을 좀 핸들링하고 있는 세력들 정말 참 악랄합니다. 네. 전저점을 지금 거의 3번 정도 터치를 했다가 쓰리봉을 만들고 다시 조금씩 우상향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, 아무래도 전저점 테스트하는 그 하락이 나왔을 때 상당히 많은 이 신용을 쓰고 있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털리셨고, 또 너무나도 지루한 장세 속에서 도저히 CGN으로 이거 상승하긴 힘들다, 이거 주식으로 돈 벌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손절하고 나가셨던 분들 꽤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데 그 와중에서 잘 버티신 분들은 다시 이만큼 또 상승을 하고 있으니까, 역시 주식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죠. 시총이 뭐 작다고 해서 세력이 있고, 시총이 또 크다고 해서 세력이 없고,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. 시총이 클수록 더 큰 세력들이 많이 붙어 있는 거죠.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 카드 놀이나 이런 뭐 도박에 관심이 있거나 할 줄 아는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, 주식도 똑같습니다. 제로섬 게임에다가 돈이 있을수록 승률이 높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좋은 종목을 선택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이 주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이고, 또 하나는 실적이 받쳐주는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해 놓고 있다가 하락했을 때, 폭락했을 때 그 주식을 사서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남기고 파는,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. 이렇게 개인 투자자가 핸들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. 요즘 국내 주식이 뭐 분위기는 좋습니다. 코스피도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, 무엇보다도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분위기는 더 좋죠. 지금 10거래일인가요?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 가운데서도 시젠이 최근 들어 계속해서 양봉으로 마감하는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죠. 이 일봉인데 보면 계속해서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. 관건은 빨리 이 8만 원대 안착을 해 놓고, 그리고 나서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, 아니면 다시 거기서 아래로 또 방향을 틀지, 8만 원 선을 만들어 놓고 나서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질 것 같은데,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꾸준한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가장 중요하겠죠. 그리고 8만 원 초반대에 아무래도 이 매물대의 이 벽이 좀 두껍기 때문에 요 벽을 뚫고 얼만큼 힘있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9만 원, 10만 원까지도 안착을 할 수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거기를 뚫지 못하면 다시 횡보하거나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8만 원대 매물대를 소화하고 나면 이제 9만, 한 4, 5천 원대 또 그때 매물대가 있고, 그것마저도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한 11만 원 선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데, 뭐 쉽진 않죠. 꾸준한 이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
8월 달 이 수출입에 관한 그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잠시 뒤 영상 후반부에 제가 좀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살펴봐야 될 뉴스 중에 이스라엘이 이 백신 접종 모범국으로 꼽혔는데 지난달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하루 확진자가 이제 드디어 12,000여 건을 넘어서면서 사상 최대치를 나타내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12,113건으로 이는 기존 최대치였던 올 1월 27일 11,934건을 약 7개월 만에 뛰어넘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. 최근 들어서 계속 10,000건이 넘어가고 있죠. 지난해 그 12월 19일 백신 접종을 시작해서 올 4월 중순 세계에서 처음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실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는 선언을 한 국가가 됐었죠. 그런데 5월과 6월 새로운 이 감염 사례가 나타나지 않는 날이 있을 정도로 이 방역에 아주 성공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모두가 부러워했습니다. 하지만 올 여름 접어들면서 인도발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이스라엘도 피해갈 수가 없었죠.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, 이 같은 코로나19 재확산의 이유 중 하나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6월 말 다시 시작된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꼽기도 했는데, 이 밀접 접촉자가 많은 종교 행사 역시 원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국제 통계 사이트에 의하면 현재 이스라엘 인구의 무려 63%가 백신을 완전히 접종했다고 하는데, 그런데도 불구하고 델타 변이에 백신이 뚫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백신을 아무리 맞아도 이렇게 계속해서 개인 방역 또 집단 감염에는 반드시 신경을 써야 되고요. 그리고 이어지는 소식이 WHO가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첫 발견된 뮤 변이를 관심 변종으로 지정하고 모니터링에 착수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. 관심 변종은 우려 변종보다 감염력이나 치명률이 낮긴 하지만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은 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. 어제는 일본에서 또 새로운 변이가 나왔다는 뉴스가 있었고, 또 1월부터 지금까지 이 뮤 변이가 계속해서 그 전파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, 이 코로나19 항체에 더 강한 내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스파이크 단백질의 그 표면에 있는 돌기가 크게 바뀌면 백신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, 이 뮤 변이는요, 면역 기능을 회피할 수 있는 잠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전체로 보면 이 뮤 변이 바이러스의 발병률이 0.1% 미만이지만 콜롬비아에서는 39%, 또 에콰도르에서는 13%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, 현재 남미와 유럽 일부에서 선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. 만약에 이것도 델타 변이처럼 또 확산세가 커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진짜 또 심각한 상황을 또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. 1년 6개월, 거의 이제 2년 다 돼가는 그런 기간 동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, 쭉 바라본 저희 느낌은 이래요. 어느 날 갑자기 이 델타 변이보다 또 강력한 변이가 또 나와서 전 세계적으로 이게 확산이 된다라고 하면, 지금 델타 변이가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중증이나 사망률은 현저하게 낮다라고 이 백신의 효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, 그 어떤 무서운 변이가 나왔을 때 이 백신이 이 맥을 못 춘다라고 하면,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, 그 상황은 정말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이 재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 새로운 또 이 변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. 여러분들 궁금하셨을 텐데, 수출에 관해서 8월 잠정 실적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. 보면은 대체적으로 시젠 같은 경우 7월 달에 비해서 금액은 줄고 수출량은 조금 더 늘었다는 그런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데,
제가 그전부터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분기 실적과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즌이 12월 달 안에 10만 원을 뚫고 11만 원, 12만 원대를 갈 수 있느냐, 아니면 뭐 8만 원, 9만 원 선에서 다시 뭐 박스권을 만들고 계속해서 횡보를 하느냐, 아니면 다시 하락으로 방향을 돌리느냐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3분기와 4분기 실적인데, 지금 8월달, 이제 9월달 시작이 됐습니다. 9월 1일이죠. 이번 달에는 아무래도 8월보다는 좀 더 많은 매출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. 시즌에서는 공식적으로 발표했죠. 단가를 좀 낮췄다고. 그렇기 때문에 수출 물량은 조금 더 7월보다는 늘고, 이 금액적으로는 조금 7월보다는 덜 나온 그런 수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자, 최근에 우상향하는 이 분위기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주식 사고 팔고 놀자 TV는 인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감사합니다.